다음 나눌 분자. 첫 비침은 각을 눕혀서 획이 향하는 것도 조금 눕게 해주시고, 그 다음 비침은 각을 조금 세워서 이 획이 향하는 부분도 좀 서게 해주시고, 위에 공간을 봐가면서 자, 이것을 씁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점을 찍을 때 항상 공간에 유의하면서 점을 찍어줍니다. 자, 나눌 분자는 요 각도를 자세히 보세요. 자, 요 각 위에는 둔각이고 밑에는 이렇게 직각으로 합니다. 자, 이 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서로 향하는 방향이 달라서 이 공간을 비슷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바위 암자. 자, 바위 암자가 보통 매산자를 위에 많이 쓰는데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앞쪽에 매산자를 넣었습니다. 뒷부분에 차지하는 공간이 꽤 큰 글씨이기 때문에 매산자를 조금 짧게 하시되 기울기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날씬하게 써주십시오. 입구자 요 두 개가 연결되었을 때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통일감 있게 해주시고, 살짝씩 붙어도 됩니다. 붙여서 대자를 쓸 때는 어느 정도 붙여서 공간을 좀 좁혀주는 것이 시각적으로 더 보기가 좋습니다. 책에 있는 것들은 지금 세필로 작은 글씨를 써놨기 때문에 공간이 큰데 대자를 쓸 때는 공간을 좀 좁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획과 획 사이의 어떤 공간의 크기, 그것이 글씨의 어떤 성패를 가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의 획을 참고를 하시되 공간의 변화를 주셔서 의도하는 바대로 쓰시면 좋습니다. 자, 많이 복잡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공간들을 조밀하게 해줘야지 다른 뒤에 공간들이 더 시원하게 보입니다. 안쪽에 공간이 커버리면 시각적으로 이게 많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주의를 하시고 항상 요 기울기 주의하시고, 마찬가지 요 비침을 세워서 요 공간을 좀 좁혀서 파임을 길게 보이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다음 두려울 송. 설립자 이렇게 글을 쓸 때 되도록이면 손가락이나 손목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팔 전체로 써야지 붓털이 골고루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팔이 움직이지 않고 손목을 쓰게 되면 그 힘들이 자꾸만 흐트러지기 때문에 튼튼한 획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전환될 때 붓이 잘 따라오지 않는 현상이 생깁니다. 항상 팔 전체로 쓰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글씨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 각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 공간도 잘 보시고. 자, 앞부분이 좀 작고 뒷부분이 좀 크게. 자, 요 비침과 파임 위치를 잘 비교해서 쓰십시오. 그 다음에 대골골. 자, 요 문문자 쓰실 때는 요 세로 획의 어떤 형태가 중요합니다.
보통 구양수는 서로 등지고 있는 듯한 형태인 배세를 많이 씁니다. 요 세로 부분에서 배세를 취할 수 있게.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조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에 확실하게 다 들어갈 수 있게. 자, 요게 기울기 중요합니다. 기울기 살짝 올려주고 여기는 약간 낮추어주는 느낌으로 써줍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어떤 형태가 배세를 이루어서 서로 날씬한 느낌 또는 긴장감이 있는 느낌으로 써주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울기를 어느 정도 일정하고 간격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너풀고 점을 일단 중앙에 찍어줍니다. 중앙보다 살짝 앞쪽에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좀 가로획을 공간을 길게 해주시고 뒷 공간은 좀 좁게. 두 개의 세로획이 굵기가 서로 다르게 해줍니다. 뒷부분에 굵기를 조금 더 굵게. 자, 밑부분과 잘 호응이 되도록 이 길이를 앞쪽에는 조금 내리고 뒤쪽에는 조금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여기 공간을 분할을 해서 찍어주시고 앞에 요 세로획은 많이 나가지 않게 대신에 뒷부분을 시원하게 많이 빼줍니다. 가볍게 잡아서 낚아채는 느낌으로 갈구를 해주시고 자, 입구자는 윗부분보다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듯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높을고자 쓰실 때 앞부분 공간을 작게 하시고 뒷부분 공간을 크게, 그리고 간격을 주의해서 써주시고 중심으로 봤을 때 앞쪽의 공간은 작게 하고 뒤쪽의 공간은 크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자 누각각자 누각각. 구성 예천명에서는 거의 배세를 이루는 형식이 많기 때문에 요 세로획을 할 때 두 개가 서로 등을 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문문자의 기둥이 되는 두 개의 세로획의 형세에 주의를 하시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문보다 뒤에 문이 조금 크고 굵습니다. 간격을 유의하면서 점을 찍어주시고 다음 밑에 각각 각자를 씁니다. 항상 마무리해서 붓을 잘 모아야지 다음에 연결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부분의 공간보다 뒷부분이 약간 크다고 생각하시고 이 어떤 전체의 어떤 전체의 기울기를 봤을 때 이 문문자가 이런 식으로 휘어 들어가는 간격 요거를 어느 정도 왼쪽과 오른쪽이 호응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어떤 요 형세를 배세를 이루게 해주시고 여기 문문자를 이렇게 보시면 요 중앙을 냈을 때 밑에 각각 각자가 살짝 뒤로 빠지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간격에 유의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누각 각자를 써봤습니다. 자, 다음 두루주자. 두루주자 마찬가지로 배세를 이루는 글자입니다. 항상 빗짐을 하실 때는 끝이 날아가지 않도록 팔 전체로 쓰셔야지 끝부분이 튼튼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을 처음에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앞에 뒤쪽으로 나갔듯이 뒷부분도 이렇게 살짝 뒤로 빠지게 기울기를 적당히 올려서 써줍니다. 자, 여기도 일단 간격에 유의하셔야 되겠죠. 간격을 자세히 보시고 기울기도 비슷하게 하시고 서로 등을 지는 듯한 모습으로 서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 세울건. 세울건자 뒤에 있는 것은 붓을 나타내는 분율자입니다. 분율. 우리 서예를 할 때 붓으로 글을 쓸 때 당길 때 붓을 똑바로 세워서 당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당길 인자고 뒤에 있는 것은 분율자입니다. 세울건자에. 그래, 붓을 당겼을 때 붓을 세워서 쓰라. 이렇게 외우시면 세울건자가 잘 외워질 겁니다. 원래 세울건자 점이 없는데 위에 공간이 허전하기 때문에 구성우 예천명에서는 이렇게 점을 넣어서 썼습니다. 작게 놓고 세우고 붓끝 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누릅니다. 여기에서 붓끝 쪽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누르면서 붓의 면이 바뀌어질 수 있게. 자, 요 글자를 쓰실 때 대체적으로 여기 두 개의 공간보다는 밑에 공간을 좀 좁게 하시는 게 좋고 거의 비슷하게 일단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자세히 관찰하면은 요것이 기울기가 처음에는 조금 세워졌다. 이 부분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좀 크게 했다는 거죠. 뒷부분보다. 즉, 멀리 갈수록 이렇게 모이는 듯한 느낌으로 위 분율자를 써주시고, 밑부분은 공간을 좁게 가지런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단길인자 할 때 여기 요 각도를 잘 주의해서 보십시오. 대부분 분들이 보면은 이 부분을 너무 안으로 많이 넣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간 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좀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글씨를 쓰기에 좀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긴장, 길다는 뜻이죠. 길장. 둥글게 마무리를 항상 해주시고 글씨를 조금 더 잘 쓰시려면은 획 하나에 두 개의 면이 있죠. 양쪽에 두 개의 면이 있는데 그 면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를 자세히 보시면 더 정확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우고 누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두 개의 면이 있단 말입니다. 요 두 개의 면이 서로 요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여기 직선을 긋고 여기는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평평하게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글씨를 좀 더 정밀하게 임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렸을 때 안쪽에 들어가게 하시고 파임이 좀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길지 않게 이 끝부분을 맞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각도를 유의해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자, 사랑채랑자. 키가 큰 글씨이기 때문에 조금 앞쪽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쪽에
짧게 해놓고 세우고 포크점을 누르면서 펼쳤다가 자동으로 모일 수 있게. 이 서예에 있어서 기본 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씨를 연습하시더라도 앞부분에 기본 획 연습들을 수시로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붓은 이게 글을 쓸 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꿈치를 항상 들고 겨드랑이 쪽을 좀 띄워서 발 전체로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글씨도 조금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랑채랑자는 지금 요 공 간격, 요런 간격을 잘 보시고, 자, 이 부분을 너무 길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요까지 공간을 좀 좁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요 각도 기울기를 주의해서 해주시고, 밑부분이 좀 길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 기울기를 전체적으로 좀 올려주시면은 요 밑에 다리를 길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넉사. 넉사자는 획이 좀 적기 때문에 적고 글씨가 원래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크기는 좀 작게 하시되 획은 좀 굵게 해 주십시오. 공간에 유의하시면서 둥글게 마무리하시고, 여기서 하다가 조금 모자라면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자, 여기 간격을 요 간격 점점점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기울기보다는 요것이 살짝 내려오는 느낌이고 안쪽 면을 대칭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굵고 가늘기 변화도 신경을 써주시고, 자, 다음 일어날 기. 자, 일어날 기자는 앞에 달릴 주자의 밑부분을 행서처럼 썼습니다. 위에 흑톤 모양의 요 밑부분을 조금 길게 해주시고 요 공간을 좀 좁혀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가까이에 아주 좁게 넣어주십시오. 밑에 긴 게 있을 때는 윗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좁혀놔야지 밑에 긴 것이 더 보입니다. 요 뒤에 좀 잘렸네요. 이렇게. 예. 지금 제가 보고 쓰는 것은 스마트폰에 해서 앱이 있습니다. 해서 앱. 해서 앱에 있는 구성 예천명 부분인데 비문인데 요것은 지금 송나라 시대의 탁본인 송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책마다 이게 글씨들이 조금이 다릅니다. 한번 여러 개를 살펴보시고 좋은 것을 보고 쓰시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윗부분을 길게 하시고 안에 공간을 좁게, 여기서 여기까지 공간을 좁혀놔야지 바깥쪽 공간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 좁게, 이 공간도 좁게 해주시고, 뒤에 원래 몸기자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쓰니까 봐두십시오. 한자는 시대에 따라 가지고 글씨가 모양이 많이 변화가 됩니다. 당나라 전기의 글씨와 당나라 후기의 글씨가 모양이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북이시대의 글씨도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때의 글씨를 보시고 조금 더 유연하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다는 거 서인으로서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 자 마루때 동자. 앞에 나무목자 있죠. 나무목자를 써주시고, 자, 마루때 동자는 뒤에 동력 동자를 좀 크게 하고 앞에 나무목자를 조금 작게 놨습니다. 적당히 띄워가지고 놓으시고, 여기서 붓을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펼쳐서 갑니다. 양쪽을 다 띄워주시고, 앞뒤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나온 목자보다 이것이 약간 더 길게 나올 수 있게. 자, 동력동자 중간에 있는 갈고리는 좀 작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 마루테 동자는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 나목자 잡고 뒤에 동력동자를 길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렇게 내렸을 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고, 자, 요렇게 간격이 비슷합니다. 기울기가 적당히 올라가 있죠. 여기 보면 기울기를 적당히 올리시고, 대신에 뒷부분을 좀 작게 하셔서 이 나무목자와 동력동자가 좀 붙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너무 길게 빼버리면 두 개의 공간이, 요 안쪽 공간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많이 떨어지는데, 나무목자나 제방이나 뭐 이런 것들 쓰실 때는 항상 요 뒷부분을 조금 작게 놓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격에 유의하시고, 여기 간격 기울기. 원래 이렇게 가로획들이 이렇게 나란히 있을 경우에는 맨 윗부분의 기울기를 좀 올리고 조금씩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써주시고, 공간을 잘 분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 공간들 유의를 하시고, 요 삐침의 끝부분보다 이 파임이 약간 내려가 있네요. 다음 지부자. 앞머리 위에 있는 정점을 찍어주시고, 이 부분에 작게 놓고 붓고 쪽으로 가볍게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놨습니다. 끝부분이 너무 뾰족하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고,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붓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작게 하고 뒷부분에 이렇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놓고 붓고 쪽으로 힘 실어주면서 나갑니다. 살짝 뒤로 가는 느낌에서 세워서 펼쳐서 나갈 수 있도록. 자, 여기 지부자 쓰실 때 유의할 것은 앞부분의 공간을 좁게 하시고 뒷부분을 넓게 합니다. 그리고 정점과 밑에 있는 오조사 우자의 세로 부분을 봤을 때에 요 정점의 중심보다 위에 요 세로가 약간 뒤로 빠지는 듯하게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좌점이 너무 밖으로 빠지지 않게 똑바로 서는 느낌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요 기울기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올려주셔야지 밑에 다리가 길어집니다. 다음 악교교자. 자, 요 악교교자는 원비에 비석이 끼어진 관계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글씨를 썼습니다. 이것도 구성우 예천명의 글씨를 뽑아 놓은 겁니다. 자, 작게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하나, 둘, 셋 모아주시고, 작게 놓고 세우고 하나, 둘, 셋. 가볍게 갈고리 하다 마는 듯한 느낌으로 놓고 연결하듯이. 자, 앞에 기두 앞부분을 조금 작게 해주시고, 뒷부분은 조금 더 앞에 거보다 크게. 그리고 사람 입 모양을 이런 식으로 놓고 세우고 누르면서 펼쳤다가 모으시고. 자, 원래 트럭3이 있죠. 트럭3이 있는데 요 구성우 예천명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을 소자를 많이 씁니다. 자, 저점 찍고 요점 찍고. 조금 쓰기 까다로운 글자인데 요 글자를 쓰실 때에 넓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울기를 적당히 올려 주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좀 올라가면 아무래도 옆에 공간이 좀 좁아집니다. 이 파임도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파임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좁혀 주시고, 삐침도 많이 세워 주시는 게 나았습니다. 이 공간을 좀 내기 위해서. 자, 이런 공간 간격 유의하시고, 여기도 간격 유의하시고, 자, 위치도 잘 봐주시고, 삐침과 파임의 위치. 다음 칡갈자. 자, 칡갈자는 풀이기 때문에 위에 불초자가 있죠. 초두.
공간을 좁혀가지고 써주시고, 작게 놓고 세우고 펼치면서 뒤로 좀 많이 보내고 밥을 살짝 주면서 갈고리를 해줍니다. 구성 예천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양쪽을 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를 좀 길게 하고 안 공간을 좀 좁힙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보이는 공간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안쪽은 조밀하게 해서 집중력을 키우는 거죠. 간격을 거의 비슷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 간격을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에 세로 안쪽면 요 부분을 봤을 때 너무 안으로 넣어버리면 이 부분이 되게 불안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세워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